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서는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의 착공이 임박했는데요. 그동안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던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제주시 상권의 중심지인 노형 5거리에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38층짜리 쌍둥이 빌딩 가운데 카지노가 들어서는 관광호텔은 동화투자개발이, 분양이 가능한 레지던스 호텔은 중국 녹지그룹이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화투자개발의 모기업인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호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매제가 운영해 범롯데가로 분류되는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를 세계적 규모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추진하게 되면서 공신력도 높아지고 이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본사를 또 제주로 내려가서 일등 향토 기업이 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 제주 MBC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드림타워에 추진되는 대형 카지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9.4%로 찬성한다는 24.1%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도지사는 마땅히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신규화가든 변경화가든 표면화되면서 도민사의 갈등이라든지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압박에 직면하기 이전에 도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기구가 자리 잡기 전에는 신규 허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롯데관광개발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도 보완을 내세우는 사이 도민사회의 논란만 커져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오래산 노지 감귤이 어제부터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됐는데요. 제주도가 감귤 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출하 시기를 정하고 감귤 규격도 바꿨지만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여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고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귤들이 바구니를 금세 가득 채웁니다. 감귤 출하연합회가 올해부터 정한 출하 날짜에 맞춰 첫 수확에 나선 겁니다. 원래는 그나마 날씨가 좀 괜찮아가지고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좋을 거라고. 감귤 크기에 따라 11단계로 분류됐던 품질 규격도 올해부터는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기존 1번과의 절반가량도 상품으로 분류돼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은 53만 9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 적고 품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 가격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당도도 저희가 사전에 이제 과수원 돌아다니면서 체크해본 결과 예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품질 면에서는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품질 검사도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추석 연휴 때부터 다른 지방에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켜갖고 약속시켜갖고 15일날 거기서 강압적으로 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켜지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최근 설익은 푸른 감귤이 건강에 좋은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전체 지역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악취 방지법에 규정된 15에서 10 이하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에 접수된 악취 민원 310여 건 가운데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제주도 내 종합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종합병원에 찾아갔던 이성구 씨.
이 씨는 망막이 양구에서 분리돼 시력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눈에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재수술을 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시신경의 95%가 죽어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자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15분 내지 20분밖에 안 걸리는 너무나 간단한 수술이고 이거 뭐 부작용도 거의 없는 수술이고 단지 부작용이 있다면 지금 교정 시력이 1점인데 예전에 1점인데 떨어지면 한 0.5까지는 이 병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환자 2명도 같은 시술을 받은 뒤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가스 사용을 중단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며 거절해 분석 결과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가스의 문제는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사 측에 관련해서 문의도 하고요. 교수님들 의견상으로도 이 시술의 문제는 아니고 가스의 문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조만간 의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진료 기록부 등을 통해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달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중간 수사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선박 정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쯤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승선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도 조사해 책임자도 가려낼 계획입니다. 최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이후 시중에 유통 중인 고독성 농약에 대해 대대적인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회수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안동 MBC 홍석준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읍사무소 직원이 농촌 마을을 돌며 고독성 농약 회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 남아 있습니까? 고독성 농약은 우리 취급을 아예 이게 한번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에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의 사용이 확인되면서 농촌진흥청이 전국적인 회수에 나선 겁니다. 회수 대상 농약은 메소밀을 포함해 모두 9종입니다. 2011년을 전후해 생산과 판매는 중단됐지만 그 이전에 구입해 농가에서 사용 중인 양이 적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특히 제초제 같은데 누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 돈 일부 주고 얻어서 쓰는 편이죠. 그러나 농약 회수 실적은 저조합니다. 저독성 농약에 비해 약효가 훨씬 강한 만큼 농민들이 고독성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 회수 조치에도 비협조적입니다. 안 돼도 약효가 잘 들으니까 수거를 해도 수거에 응하지를 않아요. 안동시는 지난달 농가와 농약방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고독성 농약 단속을 벌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농가에 자진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농약 회수는 무상 반납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일정한 금액에 재구매하는 식으로 회수 방식을 바꾸는 등 고독성 농약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 저녁 공기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등산객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윗세오름의 기온 6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가운데 첫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섬정도 맑은 가운데 기온은 16도 내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구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농장 양용만 대표가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박내과 의원 박승호 원장이 100만 원, 제주시 용담 2동 고동린 씨가 50만 원, 제주시 1도 2동 김준식 씨가 5만 원, 서귀포시 동홍동 오나영 씨가 25만 8,120원,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에서 5만 원, 창마재활원에서 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안성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52살 강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45살 정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82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0시 반쯤에도 제주 시내 한 노인병원 복도에 있는 옷장에서 불이 나 환자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입원실 문제로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환자 90살 원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지나가는 차량 위에 담배째를 떨어뜨린 뒤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33살 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오후 제주시 연동에서 택시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인 46살 김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유흥주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54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3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 4곳 등 55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